자, 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화원 첫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화학 처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시간부터 어려운 내용 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화학문의 처음이란 게 좀 개요, 큰 맥락,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큰 맥락부터 짚어 나갈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단원입니다.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사실 이 파트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꼭 맞춰야 되는 점수 받는 파트로 나옵니다. 공부해 주셔야 되는 파트긴 하지만 좀 더 부담이 없게 가볍게 해주셔도 되는 내용 오늘 진행을 할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에서 세상을 바꾸는 화학이 처음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화학이다. 이 단원에서는요, 뭘 배울 거냐면 화학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을 거쳐서 발전을 했는가. 두 번째, 화학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전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화학의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불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불이 뭡니까? 뭔가 타는 거죠. 타는 걸 우리가 멋진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연소라고 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태워지는 화학적인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불의 발견을 화학의 시초로 잡는 이유는요. 이 연소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뒤에 이어질 구리와 철의 재련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자, 불의 이온과 철의 재련, 괄호치고 금속의 재련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불의 이온과 철의 재련이라 해서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그 불을 다룰 수 있고 더 높은 온도의 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뭐가 되냐? 금속을 재련하기 시작하였다. 재련이란 말이 어려운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 구리와 철에 붙어 있는 산소를 제거한다. 산소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반응 이름은 제거가 왜 이렇게 생겼지? 어, 구체적인 정확한 명칭은 환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4단원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즉, 구리와 철을 재련함으로써 구리의 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무슨 시대랑 연결이 되냐? 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연결이 되는 화학적인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발전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거 쌤이 얘기를 해준다면 뭐가 있느냐? 바로 마법사의 돌입니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마법사의 돌. 이 마법사의 돌 연금술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고요. 연금술에서 나오는 게 시초가 되었죠. 좀 더 연금술사 하면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되게 유명한 책도 하나 있고요. 만화나 애니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소위 현자의 돌이라고 해서요. 바로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이 처음으로 제시된 게 바로 연금술이고요. 연금술을 뭘 연구하는 학문이었냐? 어떤 불완전한 물질들을 완전한 물질들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었어요. 즉, 아무것도 아닌 돌을 완벽한 금속인 금으로, 귀금속으로 바꾸는 연구를 했던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연구를 왜 했을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연구들이 근데 왜 화학적인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가 되느냐? 이게 보이십니까? 이런 실험 기구들, 연금술이 많이 연구되면서 여러 가지 실험 기구, 그리고 새로운 물질, 그리고 화학적인 조작, 화학적으로 테크닉,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빈칸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연금술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중대시대 연금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이 발전을 했고요. 뒤에 연구되는 후속적인 연구가 박차를 가해지면서 화학에 좀 더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실험적인 기법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8세기 말 1789년으로 들어오면 라부아지에라는 아주 유명한 화학자가 화학 원론이란 걸 발표를 하게 되면서 화학혁명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부아지에 화학혁명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앞서 말했던 연소를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서 연소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말한 사람이 라부아지에고요. 그 전까지 연소는요. 플로지스톤이라고 해서 좀 그런 물질이 뭐 연소에 관여한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고 화학적인 어떤 법칙을 얘기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낸 게 라부아지에고요. 이 이후로부터 화학적인 여러 가지 발전이 이론적인 발전이 진행이 됩니다. 근대화학의 시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물질의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분자와 원자가 무엇이냐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지금의 화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화학의 대표적인 이슈들이고요.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그럼 이렇게 발전한 화학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뭐라고 합니까? 의, 식, 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의는 뭡니까? 옷이에요, 옷. 옷 입는 거. 식은 뭘까요? 밥이에요, 밥.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 주는요, 바로 주거 환경, 건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파트에서 화학이 하나씩 기여한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쌤이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한다면 바로 약입니다. 화학에서 발견된 화학적인 합성 방법으로 생긴 여러 가지 약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상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의식주의 화학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산업혁명이 배경이 됩니다. 산업혁명 뭐예요? 산업혁명 들어는 봤죠? 여러분 19세기, 18세기 말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교통이 발달하고 하면서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인구가 폭등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밀집되고 노동자가 생겨나고 공장이 대규모 생산이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인구와 식량과 사람들과 모든 자원들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 식량혁명, 바로 우리 의식주의 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밥이 부족해졌어요. 우리 식량을 화학이 어떻게 그럼 해결을 했냐? 바로 화학 비료를 만듦으로써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화학 비료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비료는 뭐 동물의 그 퇴비 이런 거인데요. 그런 거를 만들거나 생산하기에는 오래 걸리고요. 그게 영양을 듬뿍 담기에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를 생산해내기도 오래 걸리죠. 즉 천연 비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인구가 폭등하고 식량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비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비료라 하면 영양분이고 영양분의 필수적인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질소예요, 질소. 세 번째 빈칸에 질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가 왜 필요하냐면 생물체 내에 여러분 탄단지 아시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주 메인 원소고요. 이를 식물들이 갖기 위해서는 질소가 포함된 영양분이 필요했는데요.
이 질소는 사실 우리 공기 중에 널려 있습니다. 단 반응성이 작아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질소는 공기 중에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한다. 즉 누군가와 다른 원소와 만나서 활용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자, 그래서 그럼 이걸 반응을 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이걸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버 보슈의 하버입니다. 버슈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글에 보시면 보슈라고 써진 데도 많고요.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질소 기체는 N2라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암모니아 NH3라는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암모니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외워야 되는 분자 중에도 있을 겁니다. 하버보슈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대량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산이 되냐면 여기 화학식이 하나 있는데요. 보이시죠? 질소 기체에다가 수소 기체 3개를 집어넣어서 암모니아를 2개 만들어내는 이런 합성 반응을 이용한 거예요. 선생님 왜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이럽니까? 요거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 식은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버보슈의 암모니아 합성 방법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반응성이 작다고요. 그냥 질소 그냥 놓고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질소기체, 수소기체 있습니다. 근데 안에 촉매를 넣어주고요. 고온과 고압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야만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하버 보슈. 하버가 만들어냈고요. 하버라는 사람이 이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했고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소가 들어간 비료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생산량이 급등, 식량이 급등 많이 나오게 돼서 19세기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질소 비료의 생산 아까 얘기했던 거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버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분인데요. 사실 이런 화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중적인 면모로는 질소를 이용을 해서 폭발물을 만든다든지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식주 중에 식을 해결했어요. 이번에는 의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화학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뭐라 그랬죠? 산업혁명입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옷도 부족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옷을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천연섬유를 이용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천연섬유는 뭘 말하냐? 식물이나 동물에서 소재를 얻어서 만든 섬유, 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면, 마, 견, 모가 있어요. 선생님 처음 듣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면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면, 옷, 면, 천 이런 거 면은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목화솜에서 생산이 됩니다. 목화 아시죠? 마는 뭐냐? 마도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진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견은 뭘까요? 견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견은 사실 비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비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극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침잡례라고 해서 왕비가 직접 누에고치한테 뽕잎을 먹이는 그런 행사가 국가에 남아있을 정도로 이런 비단 생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비단의 다른 이름 실크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모는 뭐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동물 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양모죠, 양모. 양의 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식물, 동물을 통해서 얻은 천연 섬유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친환경적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환경오염 없이 썩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물이랑 동물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작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생각보다 천연 섬유들이 마찰이나 구김에도 약해서 강도도 약해요. 그러나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흡습성은 높습니다. 밀도는 크고요. 생물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했었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석유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찍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합성섬유고요. 어떠한 단점을 극복했냐? 일단 생산량 대량입니다. 가격 싸요. 마찰 구김에도 강해요. 흡수성은 낮습니다. 왜?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니라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고요. 생산할 때도 나오고 폐기할 때도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요. 흡수성은 낮고요. 그 대신에 강도가 강하고 가볍죠. 밀도가 작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소재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고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일론은요,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나일론 어디에 쓰이죠? 여러분, 스타킹에 사용되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폴리에스테르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직물의 원료입니다. 교복도 폴리에스터예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외워요? 할 텐데 연결해서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연 소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합성 섬유는 그 반대다에서 한쪽만 쫙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예시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요. 자, 아까 합성 섬유가 뭘로 나왔다 그랬죠? 원유, 석유에서 나왔다 그랬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지만 석유의 원료가 탄소와 수소예요. C는 얘들아 탄소고요. H는 수소입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재료로 만든 합성 섬유도 역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많아서 의류가 부족했어요. 의류가 부족한 거 해결했습니다. 이번엔 어디가 부족하냐? 살 집이 부족해요. 살 집을 그럼 단단하고 높게 올려야 되겠죠. 여러분, 건축 자재에 쓰이는 화학 물질들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시멘트입니다. 솔직히 이거 구분하는 친구들 있을까 모르겠어요. 시멘트랑 콘크리트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시멘트는요, 석회석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석회석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분필,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대리석 이런 데에 이런 석회석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탄산칼슘이라고 합니다. CaCO3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얘를 가열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산화칼슘이 나와요. 산화칼슘 CaO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뭘랑 섞냐? 점토랑 섞어요. 그런 다음에 굳히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시멘트예요. 건축과 토목에서 접합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멘트가 이렇게 포대자루로 건축하는 곳에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통에다 이렇게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통에다, 빨간색 통에다 뱅글뱅글 돌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어떤 차에 달려 있으면 이게 뭐죠? 레미콘이잖아, 레미콘. 즉 시멘트랑 뭘 섞어서 모래 자갈 등을 섞어서 만든 게 뭐냐면 콘크리트예요. 아시겠죠? 연결해서 외우시면 돼요. 시멘트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시멘트에 물모래 자갈 섞으면 콘크리트. 얘가 건물의 외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리죠. 자, 유리는요, 알아두셔야 될 거, 이산화규소가 원료다라는 거. 모래에 반짝반짝 하는 게 바로 이산화규소고요. 탄소 2개의 규소 하나가 붙어 있어서 이산화규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투명도 높고요. 건축의 창에 많이 쓰인다. 만약에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달라 해서 필기를 좀 해드리면요. 또 쓰이는 게 바로 뭐가 있죠? 건축의
철이죠, 철. 여러분 철근 쓰이잖아요, 철근. 그쵸? 철 건축 재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인데 스티로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티로폼 뭐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육개장이에요. 컵라면, 육개장 컵라면 거기서 볼 수 있죠. 단열재로 쓰입니다. 따뜻함 오래가라고 사용이 됩니다. 건축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것 역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쌤이 의식주 해결한 다음에 화학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파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학 파트예요. 약학 파트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원래 살리실산이라고 사용하고 있던 물질이 있었어요. 얘는 어디에서 추출이 되는 물질이냐?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아주 쓴맛에 부작용이 좀 있는 진통제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쓰고 부작용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개선할 방법을 찾다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에 아세트산을 섞게 됩니다. 아세트산. 글씨가 이상하네요. 아세트산이란 걸 반응을 시켰더니 아스피린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냥 반응시킨 게 끝이잖아요. 이게 무슨 반응이냐? 화학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이용한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가 의의가 있는 거고요.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이 반응해서 아스피린이 나온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화학 구조식은요. 뒤에 탄소화합물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아스피린 어디에 쓰입니까?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아스피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페니실린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페니실린 뭘까요? 푸른 곰팡이 생각하시면 되죠.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들을 죽인대. 들어본 적 있으시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된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통해서 뭘 물리쳤냐?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고요.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많이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가 마지막으로 화학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펜촉이 쌤이 좀 이상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첫 번째 화학의 역사 파트 기억나시죠? 화학의 역사 파트. 두 번째, 화학이 인류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오늘 요 두 가지 배워봤습니다. 화학의 역사, 화학의 영향 각자 지금 한번 싹 쓰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내가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강의 다시 들으면서 자기가 백지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